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누어지는데 직류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운동을 통해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기본이 되는데요. 오른손을 그림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엄지는 도체의 운동 방향,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중지는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곱한 값이 기전력이 되죠. 직류 발전기는 크게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미할 때 타인이라는 말을 쓰죠. 자신을 의미할 때는 스스로 자자를 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기를 여자시키는 전원이 외부에 있으면 타여자, 발전기 자체에 있으면 자여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코일 부분, 코일이 여자를 시켜줄 수 있는 계자 저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이 A는 전기자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 전기자 내부에는 전기자 저항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전기자 저항을 RA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부하 전류 I는 전기자 전류 I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직렬 회로니까요. 오른쪽에서 측정한 값은 V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명시를 해준 다음에 키르이오프 법칙에 의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E는 IA와 RA를 곱한 값과 V를 더해준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기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직접 한번 유도해 보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이 자여자 발전기에는 다시 회로의 형태에 따라서 분권, 직권, 복권 발전기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분권 발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계자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분권 발전기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계자로 가기도 하고요. 또 부하로 가기도 하죠. 이를 키르이오프 법칙에 따라서 식을 세우게 되면 아까 타여자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E는 IA, RA 더하기 V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식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발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직권 발전기는 계자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직렬로 접속된 형태이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전기자 전류가 계자에도 흐르고 또 부하로도 흐르겠죠. 그래서 모두 크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는 이 분권 계자 회로와 직권 계자 회로를 병용한 발전기로 분권 계자 회로가 내부에 위치하는지 외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분권 발전기, 외분권 발전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또한 두 가지 계자의 회로에서 나오는 자속이 더해지느냐
아니면 빼지느냐에 따라서 가동복권 발전기, 차동복권 발전기로도 구분을 하죠. 이 가동복권 발전기는 이 서로 두 가지 계좌회로에서 나오는 자속이 더해졌을 때를 의미하고요. 차동복권 발전기는 빼졌을 때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회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전류, 유도기전력이 주어졌을 때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풀이에서는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나왔으니까 저는 직류 분권 발전기의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고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단자 전압이 되겠고요. 전기자 저항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예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E는 IA랑 RA랑 곱한 값 더하기 V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유도 기전력 100V가 이쪽에 있고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 더하기 V라고 했으니까 단자 전압 값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단자 전압 V는 90V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까지 직류 발전기의 종류 등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전압 변동률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내부 저항이 2옴짜리인 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외부에서 단자 전압을 측정하게 된다면 몇 볼트가 측정이 될까요? 그렇죠. 아마 당연히 50볼트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은 회로에 부하 저항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3옴짜리로요. 이때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측정이 될까요? 아마 전압 분배를 해야겠죠? (30볼트가) 아마 측정이 되겠네요. 자, 원래는 단자 전압이 50볼트였는데 내가 부하를 연결했더니 30볼트가 됐어요. 사실 기기 측면에서는 이 부하에 어떤 저항을 접속하더라도 전압값이 변동하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전압 변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비율로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개념이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전압에서 부하시 전압을 뺀 값과 부하시 전압의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이 전압 변동률 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공식을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발전기 하나로 전원을 공급하다가 이 발전기 하나로는 용량이 부족하게 될 때
발전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발전기를 추가해서 공급 용량을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 10kW 부하의 전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나는 6kW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병렬로 4kW 이상의 발전기를 연결해서 부하의 10kW를 공급해 주는 거죠. 다만 이런 아무 발전기나 다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발전기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이 극성이 다르게 되면 내부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돼요. 이 내부 순환 전류에 의해서 권선이 과열되거나 이제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성이 일치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 합니다. 역시 단자 전압이 다르게 되면 내부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이 15V, 오른쪽이 10V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내부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압 차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전류 때문에 권선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자 전압이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하 전류 분담이 용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부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큰 발전기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출력 P는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큰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분담이 용량에 비례할 것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외부 특성이 수하 특성일 것이라고 했는데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감소해서 전류가 일정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수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변동에 따른 단자 전압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외부 특성 곡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같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극성이 같아야 하는 거 맞고요. 단자 전압 같아야 하고요.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일 것이라는 것도 조건에 해당이 됐었어요. 균합선 같은 경우에는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는 균합선이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